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 진짜 날씨 좋은데 한강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강에 딱 맞는 아주 어마어마한 예쁘신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김지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프트라이트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디렉터 김지은입니다. 와! 저 아내 지은이가 네. 제가 오늘 지은님 촬영한다고 하니까 이름이 지은이야? 이러더라고요. 네. 우리 지은이 말고 또 다른 지은이는 이렇게 촬영은 처음. 전 지은이, 그쪽은 지은이야. 지은이요. 맞아요. 지은이. 약간 영화배우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가 용산 공원에서 네네. 민주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와 그럼 우리 너무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흔쾌히 네. 어떻게 또 박예님은 제가 저분을 정말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런 진짜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선뜻 공개하기 힘든 그런 되게 민감한 주제들도 다루시잖아요. 좌약 같은 거. 그런 거나. 근데 그게 되게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기 있게 오픈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중에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찐이다. 사람들이 제가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다른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제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은님 보고 네.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네. 혹시 어떤 일상의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뇌병변 장애라고 명칭되고요. 네. 이게 하지 장애만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이 수축되어 있고 고관절이 많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릴 때는 이렇게 까치발로 걸어서 운동화가 진짜 앞이 항상 너무 빨리 닳아서 구멍이 날 정도 그런 걸음걸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성인이 되고 저도 이제 똑바로 걷고 싶고 남들 시선이 있으니까 네. 저 스스로도 되게 바로 걸으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의수를 빌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행이 많이 좋아졌고요. 사람들이 이제 뇌병변 장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복지카드에 뇌성마비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진료를 받고 뇌병변 5급이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이던데 뇌의 병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게 출력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하면 이게 하지에서 바로바로 수행을 못하는 네. 뇌의 이상 반응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 장애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모습이 저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내 몸이 지금 어떤 거지, 내 컨디션 어떤 거지, 막 이렇게 더 인투하지 않고 그냥 제 라이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있을까요? 어릴 때 되게 심한 고열을 몇 번 앓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네. 그때는 몰랐는데 네. 조금 걸음이 늦다 그 정도만 생각을 했고 동네를 이사를 갔대요. 근데 네. 거기서는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분들이시니까 아기가 좀 걷는 게 조금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병원을 가봐라는 얘기에 엄마 아빠도 놀라셔가지고 갔더니 그런 판정을 받으신 거죠. 어린 시절에 궁금하긴 해요. 어린 시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할 수 있는 시기부터는 조금 부인하기도 하고 철없을 때 부모님 원망도 하기도 했고 그냥 제가 그 장애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별받는 거 너무 싫어했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뭐 실기 수업 같은 거 선생님이 그냥 운동장 뛸 때 지은이는 그냥 저기 앉아 있어 얘기를 해도 아니요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뛸래요. 뛰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같이 뛰고 뭐 무용 시간에 실기를 시험을 칠 때 다리를 찢으면서 공중에서 이런 실기가 있었어요. 근데 전 할 수가 없는 동작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험 치러 가는 그 전날부터 이렇게 너무 내적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선생님한테 저는 안 할래요를 할까 아니면 그냥 한다고 할까요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게 하고 삶의 사소할 수도 있는 순간들인데 저한테 되게 큰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장애가 있어 보니까 좀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남들은 너무 잘 알죠. 인지 못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크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 순간 하나하나 이렇게 약간 도장 깨듯이 스스로 당금질해 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상황을 직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잘 넘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 긍정 에너지가. 지은님의 그 눈빛 속에 되게 강인함이 느껴졌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냈을까? 저는 위라클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지금 현재 학창시절에 있는 아이들, 네. 그 친구들도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또 감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쉽게 위로의 말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제가 막 장애가 있다고 해서 숨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고, 물론 뭐 진짜 철없을 때는 남자애들이 너무 많이 놀리기도 했고, 저 다리 병신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걸음걸이를 따라서 이렇게 걷고 놀리고, 어린애들이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고.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가정 안에서 제가 장애라는 거에 되게 구애받지 않고 살았거든요. 네. 제가 연년생이어가지고 네. 저희 둘째 언니가 중3일 때 제가 그 학교에 중1로 들어간 거예요. 아, 중3 때 중1? 제가 딱 입학했을 때, 야, 너네 담임 누구야? 해가지고, 누구야? 그랬더니, 나 그 잘 안다고 그래가지고 교무실 같이 데려가지고 선생님 제 동생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영원이 동생이야 하고 더 한 번 더 이렇게 챙겨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소극적일 수 있는데 언니 덕분에 조금 나도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 좀 생겼네? 약간 그런 좀 자신감이 생겼었었죠. 네. 너무 감사한 게 언니들도 되게 사춘기 시절에 동생이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창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언니들이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뭐 언니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저 같이 데리고 가고 그런 기억들이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진짜 가족이고 자매가 되더라고요, 점점. 너무 늘 감사하죠. 잘 성장을 하셔서 네. 수영 선수가 되셨어요. 네, 저도 제가 수영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대학교까지밖에 플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을 막상 갔더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수님들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많이 무서운 거예요. 과연 사회가 나를 받아줄까? 나는 똑같이 했는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 같은 경쟁을 해도 나의 이 핸디캡 때문에 내가 선택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대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인가 하고 전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꼬박 재활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수영까지 흘러갔죠. 제가 알기로는 수영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전국을 제패하고. 좀 신기했죠. 국가대표로서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그리고 2010년도에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까지. 네. 아니 근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전국대회 우승할 수가 있나요? 제가 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부산의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그런 데서 수영을 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곧잘하고 자세도 괜찮은 것 같고 퀵턴도 가르치니까 퀵턴도 하고 하니까 코치님이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만간 대구에 대회가 있는데 너도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기존의 제 등급의 국가대표 언니를 이겨버린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나타난 쟤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제가 발탁이 되고 쭉 7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었죠. 수영 선수로서 김지은은 어땠어요? 돌이켜보면 제일 치열하게 저하고 싸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영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매일 저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개인 기록 경기고 그 7년 동안 제가 지구력이 진짜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일을 할 때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3, 4년까지는 제가 시합 뛰고 있는 이 중에도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약간 현실 도피 아닌 도피 같은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회답 같은 순간들도 되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구나. 내가 수영을 해야 했던 이유도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이쪽으로 이끌었구나.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런던에서의 또 기억이 네. 신선하기도 하고. 네. 패럴림픽을 2번을 출전했는데 베이징 때랑 이게 런던 때랑 너무나 달랐거든요. 네. 그 나라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 장애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나 달랐고 다들 막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다 축제인 거예요. 패럴림픽이. 네, 패럴림픽이. 다 뭐 이렇게 되게 뭔가 커스텀을 하시고 응원복을 다 갖춰 입고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결승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종목이 뭐가 됐든 구애를 받지 않고 다 같이 그 패럴림픽을 즐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디 카드를 차고 있으니까 보고 너 선수냐고 오. 너무 대단하다고 허그부터 해야 될 것 같다고 막 모르는 저를 안아주시고 갑자기? 예, 경기 결과가 어떻냐 이런 거 아무도 물어보죠. 그냥 네가 패럴림피언인 거에 너무나 리스펙한다. 와. 그런 것들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되게 자긍심이 높여주셨거든요. 그런 사회 문화 자체가 너무 다른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냥 일반 스포츠에 비해서 이렇게 스피드감이나 이게 역동적인 게 떨어지니까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좀 지루하기도 하죠. 네, 근데 그래서 뭐 전국체전 같은 데 보면 그냥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채우고 뭐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채우고 뭐 이렇게 관중도 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지만 그게 계속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차고 저도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기록 단축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아 이제는 좀 그만 약간 이런 시그널이 저한테 찾아왔던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되게 선수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것도 7년을 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수 있었다면 저 스스로는 되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기여했다 생각하는 거여서 근데 마지막 경기도 되게 좀 생각이 나는 게 그때 그 관중 소리가 저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근데 그 순간이 제가 오롯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소리도 즐겼던 것 같고 바를 잡고 서 있는 그 순간도 기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수영 선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은님을 보는 또 시선들도 또 달라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어디가 핸디캡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스스로도 되게 걸을 때 조금 더 의식적으로 티 안 나게 하려고 강박 아닌 강박이 되게 심했던 것 같고요. 이제 수영선수가 되고 항상 제 타이틀 앞에 장애인 수영선수 김지은이 붙으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이렇게 숨기지 않아도 이미 타이틀에 공개가 되고 하니까 뭔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편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내 장애를 더 오롯이 내가 더 인지를 하고 내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제 또 제가 좀 꿀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은아 내가 스타일로는 무조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색깔로 한번 내가 기승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입었거든요. 어떻게 옐로우 블랙 어떻게 어떠십니까? 도색이고요, 의상 일단은.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이 날씨랑 계절이랑. 저를 안 보시고 말씀.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씀. 마지막 너무 잘 어울려요. 브랜드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독특해요. 레프트 라이트. 이름을 뭘로 할까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냥 되게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발이 두 짝이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너와 나의 유닛일 때 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첫 신발의 이름도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내린 작은 한 발이었던 것 같아요. 옷을 항상 입을 때 신발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을 수 있는 구두, 굽 높이라든지 굽 모양이라든지 좀 강박적으로 약간의 고가여도 그거를 사야 되는, 그래서 좀 신발에 되게 깐깐하고 그런 타입이었는데 한 번도 제가 신발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저기 횡단보도에 어떤 아저씨께서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나시는 분인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통굽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그게 신발도 아니고 나무 토막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밑에 달고 가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무거운 걸음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왜 평생 불편했던 걸 왜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되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너무 누가 던져주는 것처럼 생각이 왔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 또 친구들 중에 의류 브랜드를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안을 해줬고 그러면 너네 그 컨셉이 어떻게 돼? 가죽과 체크를 이렇게 결합을 한 라인을 앵클 부츠를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제가 수영할 때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당장 이 앞에 다음 경기가 목표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레프트 라이트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잘 꾸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제 영상 한번 찍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계절 박예님하고 좋은 시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오늘을 꼭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